안녕하십니까. 생산 운영 관리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교육은 프로세스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세스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 분석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분석의 목적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세스를 문서화시키는 것, 작업 시간의 결정,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로세스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프로세스의 분석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분석을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프로세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산 관리라는 것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이 모든 과정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차에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분석을 통해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방대한데, 그 중에 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해보면 프로세스는 투입을 산출로 변환하는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에는 단순히 한 개의 작업이 이루어져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다른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프로세스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활동과 노력, 시간, 비용 등등이 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프로세스 분석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서화하고, 또 성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후에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목적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분석은 기존의 생산 과정에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적용을 검토하는 생산 과정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다시 잘 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나의 문서화를 통해 기준을 작성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분석의 접근 방법으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의 인식, 그리고 프로세스 분석 대상의 범위, 프로세스 문서화, 프로세스 성과 평가, 프로세스 재설계, 재설계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1단계에서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업무와 생산활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또 전략적으로 설정한 경쟁 우선순위와 그리고 경쟁 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프로세스에 접근을 해야 되고, 개별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가 목표에 미달하는 프로세스를 찾아서 개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프로세스 분석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어디까지 분석하고 또 어디까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 개선안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많게는 몇백 가지에 대한 그런 개선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개선안들을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 선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게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그 다음에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무엇일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할 여유가 좀 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원인일 것 같은데 라고 접근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시간, 노력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접근할 때보다 훨씬 많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항상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TF 많이 들어보셨죠? TF팀. 그래서 TFT라고 해서 TF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TF팀이 바로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냥 각자 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팀의 전담 인력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수 있게끔 업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의 인원만을 가지고는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외부의 프로세스 분석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라는 것을 해나가야 돼요. 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고, 그 팀뿐만 아니라 이제 유해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대상의 범위 설정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문서화시킨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문서화에 주된 내용은 이 업무 활동과 순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운영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세부적으로 단위 작업별로 또는 단위 서비스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 간의 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고, 또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의 업무를 단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절한 도표를 사용합니다. 적절한 도표를 사용하는 것은 시각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화라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요즘 또 이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보다는 다양한 그림이나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차트 등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시키면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공급자, 결과물, 이용자를 함께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프로세스에 어떤 투입물이 있는지, 또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가지 부품, 또 여러가지 환경 요소들을 이렇게 기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프로세스 안에서 각 세부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적어줘도 되고요. 또 융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의 결과물 또는 종합 결과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성과 지표는 경쟁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성과 지표가 결정되면 다양한 측정 기법을 활용해서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또 노동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성과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 만약 예를 들어서 비용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집을 여기에서 이제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각 부품의 비용, 또 기계를 돌릴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전기 사용에 대한 비용, 또 공장 가동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되고 나면 과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비용이라는 성과 지표를 잘 달성했는지 아니면 잘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재설계. 목표 성과와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을 이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 원인은 관행적인 불필요한 업무와 비논리적인 업무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결정할 때는 분석적이고 새로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나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개선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후에 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재설계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재설계하는 것을 문서화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선 비용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했지만, 개선 비용이 개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는 개선안을 냈으면 그 프로세스에 실제로 이 개선안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재설계했으니까 적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적용에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나 다양한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낮아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져서 이 적용 전에 어떤 문제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적용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실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설계 쪽에 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개선안이 제대로 된 개선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렇게 IT 기술이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수학적 모델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죠. 수학적 공식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수학적 공식 모델링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했을 때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6단 그래서 이 적용을 할 때는 이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의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 나왔고 효과적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최고 경영자가 노 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경영자의 집행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그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문서화라는 게 있었죠. 이 문서화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순서 같은 것들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업무 활동과 순서를 문서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글로, 말로 표현을 하면 분량도 많아지고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뭘 한다고 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각화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표, 그래프, 그림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프로세스의 그런 문서화를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흐름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흐름도라는 것은 이 업무 활동과 순서를 여러 가지 도형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무 활동을 사각형이나 원으로 나타내고 자재의 흐름이나 서비스의 흐름 같은 것을 화살표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뿐만 아니라 공정도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 차트라고 해서 프랭크 길브레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길브레스 서블릭 기호를 만든 연구자라고 말씀했죠. 서블릭 기호. 자, 동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최초로 이 공정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하는 과정의 기호를 여러 개를 분류했었는데 이거를 5가지로 축소해가지고 표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도에는 이 5가지 기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오퍼레이션. 그래서 작업은 동그라미, 오퍼레이션. 네, 검사는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네모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운반은 자, 화살표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체, 딜레이의 D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장, 스토리지의 역삼각형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분석할 때 이 공정도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 공정도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단위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인쇄용지 도착해서 저장되어 있어야 되니까 역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재단기로 이동, 말 그대로 그냥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동 표시해 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기호를 주어지고 기호들끼리 해당되는 기호들끼리 연결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기호 작업은 몇 회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운반은 몇 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횟수를 차지하는 것은 저장이죠. 저장 4회. 횟수로는 얘가 제일 많지만 시간이 적죠. 근데 저장 같은 경우에는 4회 시간이 1800시간이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과 횟수를 여기서 낭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파악해서 1차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거하거나 감소만 시켜도 훌륭한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에 대한 내용들만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장, 적재, 팔레트의 적재, 유천장, 시간은 0초, 그 다음에 또 이동, 합쳐지고 하나, 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완제품 박스를 팔레트에 적재를 하는데 30분이나 걸리네요. 여기에서 시간은 초이겠네요. 초. 근데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네. 여기 적재는 없고 맞네요. 초가 여기 앞에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 시간만 줄여준다 라고 해도 이 전체 작업에 대한 시간이 확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에 1800초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 또 뭐 다음으로는 운반 시간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문서화시키고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통 선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동하는 경로를 선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경로를 선으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도면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축적에 따라서 이동 거리의 측정이 가능해지고 또 각각의 시간 측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앞에서 저장하는데 시간이 1800초가 걸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같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자료 유통선도와 함께 제공이 됐다라고 하면 이 거리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니면 배치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그 개선안이 적용 가능한 건지 적용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선도가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작업 시간의 결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작업 시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서 공정의 작업 시간을 추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장이라는 것은 작업 시간이라는 것은 생산성 평가나 생산 용량,
일정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한 거의 분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투입한 거에는 요소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 등등, 인권 등등이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하면 생산성하고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또는 기업의 생산 용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적 자료법하고 시간 연구, 표준 자료법, 사전 결정, 시간 표준 방법, 워크 샘플링 방법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시간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교육은요, 이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시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까지 해서 교육을 마치고 또 다음 5주차에서는 이 뒤쪽에 보면 작업 시간 말고 자 여기 보면 기업의 프로세스 유형에 생산 전반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종류에 배치 프로세스가 있는데 요것들 같이 해보고 또 연속 흐름 프로세스 같이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 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같이 보시고 시간 연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